뭐 저기 윗바사나 해도 벌써 2008년도 그때부터 한 2, 3년 미얀마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윗바사나 용어를 계속 쓰는 그런 단체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뭐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도 쓰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음력설 좀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 저기 태국을 갔었는데요. 오기 전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급히 그 응급실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차를 타고 그 아픈 상태를 알아챘어요. 그 통증을. 그러고서는 이거는 내가 아들한테 기대하지만 이 통증이 좀 덜하겠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갖고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막 흘러내리니까 그 어린 간호원들이 이제 막 그거를 닦아주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좀 창피하다. 그런 그 말을 이제 그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냥 그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또 아주 그 열심히 닦아주면서 하는 거를 보고 가슴에 어떤 이렇게 따뜻함이 오면서 이제 고맙다. 그리고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하는 나를 알아차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와서 뭐 어디가 아프냐, 뭐 통증이 어디서 오냐 할 때 이제 확실하게 그 어디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10시간을 병원에서 있는데 그때 제 느낌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그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걸 알아채고 행위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거기에 아무 감정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그게 일어날 뿐이지 내가 거기에 어떤 뭐 좋다 싫다 뭐 의견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그게 일어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10시간 하면서 전혀 이제 어떤 시간이라든가 공간 개념이 없어지면서 아주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고요한 상태라는 게 나는 뭐 명상을 하거나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고요한 상태를 경험했지만 그때의 고요함이라는 거는 그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 완전한 고요함, 온전한 고요함, 뭔가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고요함 속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10시간쯤, 10시간쯤 있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또 이제 그게 마지막쯤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뭐를, 호기심이 있어 했냐 하면, 이 생각 이전에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생각보다 이전에 오면서 그 감각에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하여튼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또 마지막에 그 왼쪽 저 배 밑으로 이렇게 감각이 오더라고요. 감각이 오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게 뭘까? 근데 확실하게 뭐라고는 안 보이는데 내 생각에 저게 아마 부처님 좌상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관찰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머리 앞에 딱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서 뒤에 또 그 주시하는 주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온 통찰이 뭐냐면 결국은 관찰자나 대상이나 내가 이게 다 이렇게 투사하는구나. 이 뒤에 있는 주체에서 이렇게
투사하는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찰을 하면서 이게 편안함, 고요함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깊이 깨닫고 또 관찰자라는 것도 결국 내가 투사하는 거나 이런 거를 알면서 한 10시간을 지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도 전혀 굉장히 이제 위를 토하고 아래로 토하고 그랬는데도 비행기 타고 다 오면서 전혀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지가 않아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아마 밀리고 끌치는 그 나라는 게 없으니까 아주 피곤하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아주 활달하게 왔던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어떤 일어난 의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런 경험일 뿐이면은? 네, 경험일 뿐인데 조금 그런 어떤 고요함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오래 지속,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상태가 좀 자주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그건 하나의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그냥 체험을 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명상하는데 그 명상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요? 그 당시에 했는 거. 그 당시에는 명상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통증으로 오면서 아니 그 태국에서 그러셨다면서요? 거기 이제 미얀마 놀러 갔어요? 태국에 놀러 갔었어요. 네.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하시다가 태국에 네, 미얀마 수행은 그 전에 갔었고요. 요번에 이제 음력설에 태국 놀러 갔었는데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명상을 하시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에 미얀마에서 하던 걸 계속 했다든지. 네, 집에서는 뭐 한두 시간씩 하루에. 그래, 그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집에서 하시는 거. 네,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호흡을 보거나, 물론 생각이 일어날 때는 호흡에 의존하긴 하지만요, 거기서는 직접 마음을 보는 거, 마음을 보는, 관찰자를 보는 그런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흡. 마음을 어떻게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예.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있으면 그걸 보잖아요. 그 보는 마음을 또 보는 거죠. 그 보는 사람은 누군데요? 관찰자요. 그건 뭐, 나라고 할 수가, 그냥 이고 난데, 하나의 현상인데, 그걸 갖다가 또, 그러면 그 보는 나는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는 뭐, 미지겠죠. 이제, 그 보는 나에 대한, 그 자각의 그 주체성한 자각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또렷해요. 뭐, 또렷하게, 글쎄, 그게 제가 그렇게 관념인지 아니면 제 체험인지는 몰라도. 이제 느낌으로 또렷하다면 그 또렷한 그 나는 누군가 하는 의문은 가져보신 적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 나는 누군가 그걸 하죠. 그에 대한 대답은. 보고 있는 나는 누군가 이렇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 이제 의식이 좀 전환이 되죠. 이거나 어떤 이런 데보다는 어떤 공이나 이런 데로 생각 없음으로 이렇게 가는, 생각이 좀 끊어지고 그런 상태로 가죠.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생각이 끊어진 곳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네. 생각이 끊어진다는 표현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까? 생각이 끊어진다는 표현이 그게 좀 그거 한 건데요. 사실은 잠시 생각이 그 어떤 기분 좋음, 미소 뭐 이런 게 스며오면서 그 잠시 끊겼다가 또 잔잔하게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되고 또 가라앉고 그러면 또 호흡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지속을 하지 완전히 삼배 상태는 안 들어가죠. 예.
그때 태국에서의 그런 경험을 다시 더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그때 그 경험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 어떤 고요함요. 예. 그 어떤 온전한 고요함. 그게 그리고 어떤 수동적인 나에 대한 어떤 나라는 끌림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수동적으로 저 뒤에 쫙 물러서 있는 거. 예. 그런 상태를 항상 일상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네, 좀 일상에서도 가끔은 그런 거를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태국에서 그 당시 바로 그 당시 그때 느꼈던 겁니까? 아니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까?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들었죠. 예. 네. 그 당시에 태국에서 그때는 병원에 저는, 있을 그때 전혀- 바로 경험을 하신 겁니까? 네, 그 당시에 경험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나고 보니 네. 지나고 비행기에 온다든가 또는 지나고 생각을 한 그때 거죠. 그 마음이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 거고 네. 그때 그 순간은 그렇게 느껴지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당시는 그냥 사실 좀 정신이 없었다든가 또는 경황이 없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또렷했어요. 예, 또렷하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거죠. 어떤 생각이요? 예를 들면 그때 참 고요한 이런 상태가 좋다라든가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죠. 네. 예. 그때 고통스러울 때하고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갔으면 응급조치가 약물 치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게 편안했었나요? 편안했다기보다도 그냥 통증을 느끼면서 이 통증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옆에 있는 아들을 잡으면 의지하면 통증이 덜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알아채면서 예. 그게 뭐 고통스럽다는 거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게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때는. 예. 그거를 이제 그 상황 통증이라든가 또 말을 한다든가 또는 간호사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일어난 걸로. 예.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상태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나란 무엇인가 내가 없어지는 상태, 예. 깨어있는 상태가 그건가 예.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다시 경험하면 그게 또 지속이 되면 또 사람들이 묻잖아요. 뭐 대강 뭐 그런 깨어있기 상태가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그 깨어있기 상태가 그게 계속 지속되는 상태인가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좋은 건가 뭐 이런 그래 미얀마에서 2, 3년 계실 때 2, 3년 있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한 달씩 1년에 예. 한 달, 두 달. 그때 가령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거기서는 사띠라고 네. 그렇게 쓰셨겠죠. 네. 거기서는 이제 사띠란 말을 쓸 테니까 그런 이 사띠라는 상태가 그러면 가령 미얀마에 다녀오셨어도 요즘도 가끔 어떤 그런 가끔이 아니라 어떻게 사띠 상태가 되려고 하셨을 텐데. 알아차림요? 예. 뭐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그것은 뭐 한국에서 여러 말로 사띠를 쓰죠.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챙김이라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네, 여러 네.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사띠가 되려고 하십니까? 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 챙김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사띠가 된다라고 하는 상태와 태국에서 경험하는 상태가 같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태였습니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가령 명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띠 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 상태와 태국에서 나중에 예를 들면 고요한 상태라고 생각되시는 그 상태가 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고요함은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하고 뺄 것도 없는 뭔가
일상생활, 보통 때 자선할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근데 평상시 사띠가 네. 되려고 하셨던 그때 사띠의 경험과는 달랐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네, 네. 예. 거기서 어떤 의문이 있으십니까? 의문요? 예. 뭐 의문이 없으시다면은 사실 거의 뭐 궁금함이 없으시다면은 그냥 네. 그렇게 사시면 될 거고, 네, 사실 의문이 없다면 답답하지도 않죠. 네, 뭔가 미심쩍음이 없으면은 삶은 답답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뭔가 어떤 좀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체험을 조금 더 자꾸 해봤으면 할 때는 이제 예. 답답하고 예. 미진한 것 같고 뭔가 예. 불만이 생기지만 예. 그냥 그것도 하나의 내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하나의 체험이다 이렇게 쉽고 바라지를 않으면 그냥 또 지나가죠.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달리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시던가 또는 그런 수행을 하실 때, 거기서는 예를 들면 태국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사띠를 주로 이야기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사띠가 되면 태국에서와 같은 그런 상태가 경험된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게까지 네, 미얀마 알아차림하고 그럴 때는 예. 글쎄 그것까지는 얘기는 못 듣고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미얀마에서는 그때 처음에는 이제 미얀마 가서 그럴 때는 마음이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그때 처음에 가서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고 근육같이 느껴진다고 할 때 그때 오는 뭐 항월감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보는 것과 보이는 거 뭐 듣는 것과 들리는 거 이런 다른 상태 그런 거를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네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떤 오는 통찰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뭐 동일시라든가 또 관찰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지 그렇게 푹 빠져드는 경험은 거기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관찰자가 있고 그 관찰자를 아는 또 주시자가 있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네. 관찰자와 그 관찰자를 아는 주시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주시자가 어쩌면 미지에 어떻게 내가 알 수 없는 뭔지는 알 수 없는 하나의 주체로서 그 단어를 그렇게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그 관찰자라는 건 하나의 그것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하나의 내 마음의 투사고 그러면은 주시자는 현상이고 주시자는 아니고 하나의 근본의 본체가 아니고 본체고 혹시 김명희님은 그런 윗바사나 하시기 전에 대승불교 한국의 불교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관찰자와 주시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그때 미얀마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던가요?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하는데요. 예. 태국에서의 그 경험이 예. 태국에서. 네, 관찰자가 일직선으로 앞에 딱 보이고 예. 대상이 보이고 예. 거기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예. 뒤에 내가 보고 있는 거 뭔가 보고 있다는 느낌 그걸 하면서 역시 이 관찰자도 하나의 나의 투사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심리학에서 심리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심리학에서 관찰자니 주시자니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용어가 없습니까? 주체는 있어요. 셀프라는 거. 주체는 네, 있습니까? 네. 예. 주체는 보는 주체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아마 보는 주체라기보다는 얘기하는 지나 이런 식 근원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 본체 근원 이런 근데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나요?
거의 없죠. 융은 있어요, 그게. 제가 융 심리를 예. 조금 했어요. 많이는 못했는데. 융은 셀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그런 표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다른, 가령 예를 들면은, 질문이나 의문이나, 뭐 그런 건 특별한 게 없으십니까? 여기서요? 예.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제가, 법사님을 잘 모르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되지. 상대방이 뭐 어떻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 글쎄, 그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글쎄, 그런 상태가 혹시 뭔가 모름이라는 거. 우리는 모든 게 다 알미잖아요. 예. 알면서 나오는데 그 모름이라는 게 그건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왜 태국에서의 그런 경험과 지금 현재의 경험에서 가령 태국에서의 그런 경험이 그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어떠한 예를 들면 그때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지만은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했는데 이런 경험이 다시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왜 다시 안 될까? 항상 일상생활이 그런 경험 상태이면은 괜찮을 텐데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예,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그 상태가 태국에서의 경험의 상태입니다. 네. 이 사띠라고 이름하는 상태 사실은 사띠라고 이름하는 상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떼자니아사에다가 뭐라고 그러셨죠?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네.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알아차림. 거기서 알아차림이 바로 번역했어요.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했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네. 예. 자, 사띠. 그런데 거기서는 항상 사띠하라, 사띠를 강조하죠. 예. 예.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떼자니아사에도는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사띠만으로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네. 예, understanding.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understanding입니까? 결국 그것은 뭔가 예를 들면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는 상태가 된다. 즉 팔정도로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의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알아차림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들 카페에 들어오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댓글에 가령 화에 대해서 올리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화에 깨어있음, 아는 것만으로 잘 안 되더라.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즉, 바른 이해, 바른 견해가 없으면 안 된다. 네. 사실 팔정론이 이런 교학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먼저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게 먼저 같고, 그래서 거기에 혼동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라고 하는 관념 하에서 하는 상태로서는 아무리 사띠를 해도 내가 사띠하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태국에서 경험하신 그러한 경험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서의 경험을 한번 보여줍시다. 태국에서의 경험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삿띠 하려고 함도 없었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상황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래 위로 토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온통 내맡김. 자,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떻게 제일 처음에 말씀은 좀 창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예. 닦아주는데 예. 창피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만은 알아채고 그런 생각이 떠올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리 창피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려고, 가령 그런 상황이 안 되려고 할 수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피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알아차리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온전히 그냥 내맡길 수밖에 없는, 창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조치해주는 대로 그냥 온전히 내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창피한 생각이라는 떠올랐어도 생각이 알아지는 상황, 알아차리는 상황이었을 뿐이지 생각은 생각이었을 뿐인 상황이지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 창피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알아지는 거지 내가 창피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저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함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진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음은 의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피하고 하는 생각은 들지언정 그냥 온전히 내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내맡긴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일어나도 그런 창피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냥 알아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의도함 없이 그냥 온전히 내맡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온전한 사띠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니 판단하고 평가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온전한 사띠 플러스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고 평가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평가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평가 판단이라는 것은 창피함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난다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 온전한 사띠, 온전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온전한 중도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온전한 고요함. 예. 그래서 온전한 고요함이 아니라 제가 맨날 그러죠. 온전한 깨어있음이 바로 바른 삼매다라고 그랬죠. 바른 삼매, 이것이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함이라고 표현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띠, 온전한 깨어있음, 온전한 중도, 그래서 온전한 고요함인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경험되지 않는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온전히 그냥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삼매의 상태,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생각이 알아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온전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바로 그 당시 그런 경험이 지나서 보니까 바로 그 온전한 고요함, 바로 그런
그다. 그 상황은 보면 어때요? 사실은 창피하다고 할 수 있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괴롭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괴롭다라든가, 창피하다는 생각은 일어나도 창피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고요하고, 온전한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사실은 그때보다도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그럴 때가 아니죠. 아래 위로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와 같은 그렇게 경험되지를 않을까? 그때는 왜냐? 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고 내가 그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럴 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은 수행으로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란 내가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이 없이 그냥 그런 상태는 제가 가령 나야가라 폭포를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마주쳤을 때 라고 입떡 벌리고 그냥 아무 생각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라고 감탄하는 순간 내가 전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넋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냥 알아지는 경험, 바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야가라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라고 그냥 알아지는 경험, 그 경험의 그 느낌의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 느낌이 팍 죽는 거예요. 와, 진짜 사진에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대단하냐? 와, 정말 대단해? 이것은 바로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함이 있기 때문에 라고 그냥 입덕 벌리고 처음에 딱 마주쳤을 때 넋을 잃는, 그냥 알아지는 그 느낌이 결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요 차이인 거예요. 요 차이. 왜 그런 경험이 안 되느냐? 바로 그런 이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다시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를 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야가라 폭포를 예를 들어서 여행하시다가 전혀 뜻밖의 어떤 풍경이 압도하는 풍경이 확 일어나서 라고 해서 자기 자신 내가 가령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온몸으로 전율하다시피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또는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8정도에서 이 7번째가 사띠, 그 다음에 사마디인데, 그렇죠? 사띠, 사마디죠? 위리야, 사띠, 사마디인데, 이것을 내가 한다는 상태면은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띠와 사마디는 다른 것도 아닌 겁니다. 사띠 상태가 온전하면 그것이 바로 사마디인 겁니다. 사띠를 거쳐서 사마디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위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리야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깨어있음이 이어지는 상태, 그것을 이름에서 위리야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깨어있음을 이어지려고, 사띠를 이어지려고 함 있으면 결코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상태를 위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리야가 그냥 되는 그런 위리야면은 바로 사띠의 상태고, 사띠면은 바로 사마디의 상태인 거예요. 교학적으로나 그것이 위리야 따로, 사띠 따로, 사마디 따로지, 경험으로는, 어떤 상태의 경험으로는 8정도라는 것이 단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른 견해의 상태고, 바른 생각의 상태고, 바른 말의 상태고, 바른 행위의 상태고, 바른 생계의 상태고, 바른 위리야의 상태, 위리야의 상태고, 사띠의 상태지, 따로따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은 이 함이 없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냥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것이 삿띠죠. 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삿띠의 상태, 즉, 바른 삼昧상태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맨날 가장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유신견이죠. 유신견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견해죠. 나라고 하는 견해는 사견의 대표적인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사견, 생각이죠. 나라는 건 생각이죠. 나라는 것이 생각이고 실체가 아니라면은, 즉, 무아라면은, 누가 알아차립니까? 누가 알아차리죠? 나가 없다면은, 무아라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면은, 도대체 누가 알아차립니까? 내가 알아차립니까? 아니면, 알아차리는 작용입니까? 작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작용은 내가 하는 겁니까?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생각,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럼 무아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하는 거라면은, 내가 있다면은, 어떻게 무아가 되죠? 그것을 왜 그럼 유신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관찰자, 그 뒤에 주시자가 있는 그것이 나라고 그러셨죠? 나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우리 어떤 그 모름의 어떤 본체가 아닌가, 예. 근원이 아닌가. 예. 모름의 본체입니까? 앞에 주시자가 보이는데 주시자가 알미인데 그것이 모름입니까? 알미입니까? 모름인 것 같아요. 그건. 뭘 모르는 거죠?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을 수 없는 뭔가가. 그런데 분명히 앞에 관찰자가 있다라는 것이 빛으로 일직선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 알아지는데 그것을 모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알미 일어났는데요. 그죠? 예. 그걸 모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모름이라고 그랬냐. 예. 왜 모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뭔지 잡혀지지가 않으니까. 예. 즉 그것이 섬의 이해가 되지 않음이죠. 네. 사실 그것이 왜 그런 건지 모름이죠. 네. 그래서 모름이지.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관찰자가 앞에 있고 일직선으로 빛이 있고 그렇게 알아지는 상태인데 그것을 모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은데 그러한 현상이 뭔지가 분명하지 않음. 그렇게 모름이죠. 네. 그것이 답답함이죠. 그냥 느낌만 있었을 뿐이지. 그렇죠. 네, 잡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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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 모름은 뭐겠습니까? 뭐 그냥 책을 본고에서 그냥 갖다가 엮으면 그게 본질이고 그게 뭐 진하고 뭐 그게 그러면 본질은 뭐며 진화는 뭡니까? 뭐 알아서 본질이고 알아서 진합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서 진하고 들어서 본질입니까? 뭐 책을 보고 들은 거겠죠. 예. 그것이 본질이지를 어떻게 하시고 진화가 진한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 단지 들어서 네. 직접 그 책 쓴 사람이 알고서 썼는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그게 모름이라는 것도 좀 저는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그 진화가 뭐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고 진화가 뭐 움직이지 않는 영혼하고 뭐 본체고 뭐 쭉쭉쭉쭉 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모름이라 그러느냐? 예. 그렇게 많이 알면서. 예. 그런데 그걸 뭐 미지고 모름이고 뭐 영혼하고 뭐 그러는데 남이 아무리 김명희님은 남이 그것이 진화라고 그러면 진하고 남이 그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진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지금까지 들은 바, 읽은 바와 비교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모름인 거지. 그 당시에 경험 자체는 아니 분명히 앞에 관찰자가 있었고 일직선으로 빛이 있고 보임이 있는데 아니 그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이 분명한데 무슨 모름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과 들었던 그 다음에 읽었던 그거와 서로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상태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여기에 뭔가 모를까 뭐가 있죠? 보인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알아진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근데 그때는 제일 강하게 다가왔던 게 그 윗바사나 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대상과 관찰자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한참을 그거 배울 때는 그럼 관찰자가 결국은 현상이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건가? 그거는 영원하고 그게 하나의 본질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서 계속 그 관찰자를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또 그 관찰자가 잡고 있으면서 그 관찰자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또 시도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관찰자가 본체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내가 만든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것도 하나의 마음 사라지는 거구나. 이건 우리가 또 만든 뭐구나.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때 느낀 거는 그게 눈앞에 딱 관찰자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 이 관찰자라는 게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를 이미지로 나한테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낀 거죠. 그 김영희님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미얀마에 한참 전에 한 2, 3년 왔다 갔다 하신 그 경험 외에 사실 다른 어떤 수행 경험은 별로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관찰자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항상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예를 들면은 미얀마에서는 나라는 것도 없고 항상 하는 것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존재, 관찰하는 자라는 것은 없다. 즉, 관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실체를 하는 건데, 그러한 나는 없다. 즉, 무하고, 항상 하는 것도 무상이고, 고라고 하는 것은, 가령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맨날 나오는 말이 그 말인데, 도대체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자는 영원한 것 같고, 본질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그런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기 미네사의 이용규 씨하고 하면서 그분은 아마 그 힌두교 쪽일 거예요. 마하시 라마나 마하리시 그분 쪽일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왜 누가 옳다 그러다를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김명희님의 혼란이 일어났느냐? 예를 들면은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무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어떤 본질이니 뭔가 예를 들면 진아니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김명희님이 가령 저쪽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혼란이 없었을 거고 이쪽이 분명하다고 그랬으면은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름이다라고 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이쪽에서 뭐라고 하든 김명희 님이 분명하다면은 또 혼란이 없을 텐데 김명희 스스로 분명하시지 않으니 저쪽에 뭐라고 하는 말에도 그럴 수도 있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는 말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쪽과 저쪽이 다르니 모르는 상태, 분명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들은 바에 얽매이고 읽은 바에 얽매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명하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다라고 그러면은 김명희님은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그러면 좀 그렇겠지요. 네. 자, 그러면 민회사의 그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민회사의 그분이 우주는 이런 거다, 참나는 이런 거다라고 그러시면 김명희님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참 공부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 쓰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아신 떼자니아 사이도가, 그때, 미얀마에 다녔을 때는 아신 떼자니아 사이도하고 가시겠습니까? 네. 자, 떼자니아 사이도가 그렇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때는 아주 그냥 통찰도 많이 일어나고 그분을 굉장히 믿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이제는 민회사를 믿으십니까? 그쪽으로 안 가니까. 예. 자, 그러면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깔라마 수타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깔라마 수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깔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아마 인도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교통 요지였나 봐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전부 그 지역을 지나면서 맨날 거기 와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다라고 그 와서 맨날 가르쳤나 봐요. 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다 거기 와서 한 번씩 가르치고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깔라마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그러고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깔라마 지역에 가시니까 그 지역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부처님,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마라.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마라. 또는 선생이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저 그대로 믿지 마라. 뭐냐? 삶에 한번 그러면 그렇게 그거 옳다라고 그러고 옳은 것 같으면은 한번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이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혼란이 없고 답답함이 없어지고 뭔가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즉 그렇게 된다는 것은 모름이 없으면 답답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으면 편하죠. 자, 그렇게 생활이 그러면은 그것이 바른 거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 말을 옳다라고 그냥 믿지 마라. 누구의 말이든 그냥 그대로 믿지 마라. 만약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면은 한번 생활에 적용해 봐서 생활이 편안해지고 답답함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예를 들면은 진리에 또는 이 삶의 편안함에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인 겁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당신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혼란 상태가 됐습니까? 미얀마 계실 때는 떼자네사에도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미래사에 오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니요. 두 분 말은 거의 뭐 상통해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끝에 가서 틀려요. 예. 자, 끝에 가서 틀리다는 것이 근본이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니요. 같은 것은 아니죠. 가정은 이제 뭐라 그래. 무상무하고는 같아요. 그런데 무상무하고가 같은데 왜 본체가 있고 실체가 있고 진화가 있고 항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 미얀마에서도 그 미얀마 사야도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오니까 결과만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진화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또 글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거나 다를 게 없지 않을까.
그건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쪽에는 사실 무상무하고가 말일 뿐이면은 갖다 붙인 말일 뿐이면은 겉으로 그렇게 같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죠. 무상무하고랑 말 그대로 항상 하는 것은 없고 내가 한다, 주체하고 주관하고 조절하는 그런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이쪽도 가르쳐요. 예, 철저히 가르친대요. 그런데 왜 진화가 있고 왜 항상이 있죠? 그거를 하나 생각 속에 있으면은 그런 모순을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무아와 진화는 진화에서 이곤이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나 진화는 하나라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진화와 이고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네, 하나에서 예, 다 나오는 예, 거라고. 하나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는 어디입니까? 진화 쪽에서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거는 진화의 파도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고요함은 뭐며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면 뭐며 파도는 뭡니까? 파도란 것은 예를 들어서 바다가 변해서 일으킨 거고 결국 본질은 바다고 파도는 본질이 소리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소리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본질에서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흔들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질은 고요합니까? 본질은 영원하고 예. 고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예. 하죠. 그러면은 자 파도는 본질이 아니어서 출렁이고 그 이 파도 예. 아닌 거기는 고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예. 그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파도가 아닌 그 바닷물은 고요합니까? 예, 고요하다 그러죠. 고요하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실제로 고요합니까? 전 실제로 고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경험으로 봐서. 아니요. 바다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그 조용한 바다도 계속 흐르고 거기서도 이렇게 돌고 소용돌이 치고 그래서 사실은 파도나 깊은 바다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깊이 들어가면 좀 더 바다도 깊이 들어갈수록 잔잔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코 사실은 그것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좀 더 고요하다는 것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고요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 또한 이렇게 바다 깊은 계곡에서도 흐름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파도나 그거나 어떤 조건 하에서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직접 부닥치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안에는 수압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여러 것에 의해서 그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령 이것이 본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나 저거나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서 이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